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묶어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타운홀 미팅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8번째 타운홀 미팅으로 울산 시민 200여 명과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난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가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난다는 말로 코스피 5,000 시대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이러는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고 주권을 위임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극화와 차별이 심해지고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다 보니 공업단지가 집중된 울산조차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며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을 포함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 또 지방 발전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5극 3특 체제로 재편이 관성과 기득권 저항 탓에 의지력만으론 쉽지 않다며 국민 공감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울산에 대해선 제조업의 본고장인 만큼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빠르게 선도하는 정책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안전의 문제라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석 보좌관의 일을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은 떨어지기 마련인 만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젠걸음을 당부한 겁니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참모진을 독려했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좀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에 달려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실용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과 관련해선 제도적 지원을 통해 AI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선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당초 의도와 달리 현장 시너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경청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후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기자회견.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3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게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성장 전략 대전환의 길로 지방이 주도하고 기회와 과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비롯해 안전기반과 문화 주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의 길을 재차 각인시켰습니다. 5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전환이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선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의 광역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탄원했습니다. 또 스타트업, 벤처 열풍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방향키로 잡아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다만 단번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혁의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게 아닌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충분한 수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건 배제하되 예외 경우도 고려해야 할 거라고 말했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두는 건 헌법에 명시됐다며 바꿀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아쉽다면서도 당사자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게 공평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는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와 정치의 유착에 대해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반란 행위라며 엄정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마치 나라 지키라고 총 주었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라는 건 똑같죠. 대북 정책에 대해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공존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설치하는 등 불신이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북미 대화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환율 변동성에 대해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화 가치 하락폭도 일본 등 주요 국가보다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엔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집값 상승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투자 대상이 아닌 필수 자산으로 규정하며 투기적 수요에는 토지거래 허가제 등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세제 수단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강화하고 인구 소멸 지역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기업 이전 재정 지원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의 중심은 취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과 재원 지원, 아이디어 대회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을 지키며 국익 중심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방 정부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인력 운용 자율성을 높여 광역 통합에 정치적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구조 개혁을 병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언급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처럼 전쟁 개시 행위와 같다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가 민간의 무인기를 발견하지 못한 점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북한과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지난해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도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 이와 관련해 부와 첩뿐 아니라 외청기관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성과에 기여한 공직자 포상 등 칭찬 사례를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면서 전국적인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